제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리나 이렇게 했을 때 안 넘어가네. 예. 그 먼저 그 전국의 이제 주요 궤도 운송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천만 잘 아시죠? 예. 그 순천만 국가정원 그 2013년도에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2023년도에도 국제 정원 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명소에 그 하늘 택시라고 부르는 그 스카이 큐브가 있어요. 그 스카이 큐브는 이제 그 순천 국가정원에서 순천 문학관까지 약 한 4.1km 구간을 이제 공중 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을 실어나르는 그런 소인 무인 궤도 차량입니다. 또 그 주변에는 이제 순천만 갈대숲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발역에는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해요. 그러나 도착역인 이제 문학관역에서 내리면 그 지상까지 그 약 10개 정도 계단이 있는데 그래서 휠체어 통로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학관 주변에는 그 뭐 문학관이라든지 세계적인 그 갈대 습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음에도 이 스카이 큐브를 타고 이동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건물 한 층 높이도 안 되지만 휠체어 이동을 가로막고 있어서 장애인 차별 시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설은 순천시하고 포스코라는 회사, 포스코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건설 당시에 당연히 갖춰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곧바로 그 순천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답변이 기가 막혀요. 뭐 편의시설, 미비한 편의시설은 나중에 추후 보완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경영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서, 포스코가, 물론 이제 자회사가 하긴 하지만 포스코라는 회사가 경영난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바로 시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은 철도 관련 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법에 준용 조항이 없어서 법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통약자법에서는 이동약자를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그 교통수단을 열거하고 있죠.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이라든가 또 철도법에 따라서 다른 그 철도 차량, 그다음에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에서 광역철도를 또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송수단과 시설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 궤도운송법에 의한 차량으로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제 노면 전차, 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큐브도 여기에 속하고요. 전국에 이제 많은 관광지나 모노레일이나 또 공중레일,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죠. 전국에 많은 곳에서. 또 이제 부산의 중구라든지 동구, 또 강원도 정선구의 일부 도시에서는 경사가 심한 고지대 주민들의 그 이동수단으로 모노레일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을 해야 하는 공중시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궤도운송법에 의한 이동시설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국내 그 화면에 나온 게 이제 국내 대표적인 모노레일 제작 회사의 홈페이지인데 그 열람해 보니까 거기서 한 전국에 37개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만든 게. 그리고 이제 2021년도만 해도 금년도만 해도 이제 뭐 두 곳이 전라도 광진하고 그다음에 송리산을 또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물어봤더니 그 전국에서 그 자기 회사가 시공한 모노레일 중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설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다른 실질적인 통계를 보니까 뭐 3%밖에 안 되던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더 많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발표해 보니까 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 통계로 보니까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에 불과하다는 그 통계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통영시가 이제 1년 전에 개통한 욕지도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 통영시가 그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이제 관광 지원 개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해가지고 국민의 세금 1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무부서에 이제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전국에 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모노레일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팔이 아파서 마이크 들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마이크를 좀 들고 해볼게요. 그 현재 이제 모노레일카가 5대가 운영 중인데 이제 모두 이제 붙박이 의자라고 돼 있어서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를 추가로 발주했지만 이 차량도 역시 이 차량의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접이식 의자로 구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역시 휠체어 그 공간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공간이 있음에도 이제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참 휠체어 장애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좀 뻔뻔하고 야속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이제 부산 동구청이 2016년도에 이제 고지대 주민들의 통행 편의와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이제 설치한 차량 168계단 모노레일이 있는데 그 통행 욕지도 모노레일보다는 차량 크기가 훨씬 더 작은데도 휠체어가 충분히 탑승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중구청이 설치한 영주동 그 얼음길 모노레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설치한 그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 설치된 모노레일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모노레일은 화면에 나온 거는 제가 직접 이제 타보고 찍은 건데요. 그런데 통영은 훨씬 그 최근 시설임에도 이런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했죠. 그리고 이제 통영시가 이러한 시설을 계획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더라면, 부산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했더라면 그 장애인 탑승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모노레일 제작 업체도 문제죠. 그 업체는 이제 전국에 많은 모노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통영시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무장애 시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그랬을까? 그렇게 했더라면 그 통영시 공무원처럼 전국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모노레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모노레일카의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휠체어가 또 타지 않을 때는 다른 승객이 서서 타면 되고요. 또 휠체어,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서 타는 형태이니까 이 초량의 이제 모노레일카도 의자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서서 타는 공간이 더 많으니까 충분히 그 휠체어가 제가 전동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대로 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이 화면은 그 부산 중구에서 운영하는 이제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인데, 이것도 이제 그 문을 보면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볼 텐데요. 울산에 가면 이제 울산 그 고래마을에 이제 장생포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그것도 2018년도니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휠체어도 탈 수 있느냐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휠체어 탑승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얼마든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문제였어요. 휠체어는 탑승장에 보관하고 그 레일카의 의자에 앉아서 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참 너무 기가 차다.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여기에 휠체어 주변에 제가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서 다른 걸 타라 하면 옷을 활딱 벗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 정도 상당히 모욕적으로 이제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입니까? 휠체어 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뭐 내려서 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얘기죠. 장애인에게 그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천에 있는 청풍 모노레일카인데요. 이것도 역시 휠체어는 탈 수가 없습니다. 모노레일카를 캐빈이라고 하는데, 이 캐빈을 보면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되네. 저거는 이제 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가 붙박이식 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종은 그런 기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휠체어 탑승한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있더라면, 법에 기금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 이런 기종을 선택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모노레일카를 여러 대씩 운영하는데 전부 다 휠체어 타도록 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대만이라도 휠체어 타도록 가능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통약자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법제처를 경유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그 법 개정해달라고 입법 제안도 내놨어요. 그런데
그 뒤로 뭐 답이 없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발표하는 김에 그 전국으로 운영되고는 그 전망이 좋은 관광 모노레일, 이 어느 이제 블로그에서 따온 건데 이거를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휠체어가 전혀 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인데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데, 그 다음에는 그 케이블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에 이제 케이블카 베스트 10을 어디서 소개해놨길래 이제 불러왔는데, 사실은 이제 케이블카는 그나마 모노레일보다는 좀 조건이 낫습니다. 그런 이제 공간이 넓고 서서 타는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휠체어 타기도 좀 좋죠. 남산 케이블카 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속도가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서울에도 이제 서울 같은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이런 모노레일이라든지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다시는 앞의 사례와 같이 시행착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이 빨리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제 지자체들이 지하철을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노면 전차,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트램은 이제 설치 규모와 방법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비가 지하철에 비해서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이 앞으로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 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법에도 이제 모노레일이나 노면전차 등을 이제 도시철도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 자체 허가권이라든가 재원 조달 문제 등으로 이 트램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철도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에 의한 그 시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앞에 발제하신 분도 그 이제 앞으로 이런 모노레일이 일반 관광시설이 아니라 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교통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빨리 그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카 또는 뭐 케이블카가 됐건 트램이 됐건 그게 교통시설이건 관광시설이건 또는 어느 법 적용을 받든지 이동권에 관한 문제이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하는 공중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령 유무에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하자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제시한 사례들처럼 공중시설을 건설하면서 그 미처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서 장애인 차별시설이 되고 맙니다. 전국에 이제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8개 노선의 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을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매년 그 여러 곳에서 이제 관광객을 중심으로 궤도운송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통약자법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시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번 토론회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 관계법령의 어떤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 제2조,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2조 및 3조에서 그 편의시설 갖춰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도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면이 좀 돼서 예, 그 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법에 이제 각각 그 2조에 뭐 이게 보면 2호, 3호인데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운송수단이라고 이제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해놨는데, 그 시행령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광역철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광역철도라는 게 이제 수도권처럼 그 여러 도시와 연결된 이제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도법에도 뭐 여러 가지 법령이 철도법, 뭐 광역철도법, 기장철도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제 교통약자법과 이제 시행령에 이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대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여객 시설과 교통수단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궤도운송법에 대한 이제 이동수단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수 관광실에서 이제 이런 이동수단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당해 이동수단이 불특정 다수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하는 공중시설임에도 상당수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차별시설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세대 유망한 교통수단으로 트램, 노면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 그 교통운송법에 의한 트램 검토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역시 이제 교통약자법에 그 교통운송법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해서 편의시설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장애인 차별시설이 굉장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시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고통은 물론 차후에 이를 보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비용은 또 원래 공사를 했던 공사비에 포함된 것보다는 몇 배나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의 사전 점검이나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그 사전 관리가 될 수 없죠. 그 피해는 이제 모두 이동약자들이 떠야 안아야 할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이제 그 유의미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궤도운송법에 의한 이동시설 이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범법을 아예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과거에도 이제 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을 발의만 해놓고 사실 폐기된 경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범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까다롭고 힘들고 또 이게 국회에서 싸우다 보면은 결국 그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못 해가지고 폐기돼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시행령만 바꾸면 될 거를 이미 이제 범법을 손을 대놓으면 국토교통부도 손을 안 대요. 범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력하게 시행령을 고쳐도 된다. 물론 이제 이 토론의 취지가 이제 물론 범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범법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 아까 이제 홍소연 또 소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범법이